지난 2014년 한중 FTA가 실질 타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대한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리며 환황해권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무역항으로서 환황해권 시대 주역이 될 것이란 겁니다. 대산항이 충남에 주는 파급 효과와 과제는 뭘까요? 취재했습니다. 한중 FTA가 협상 2년 6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13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게 된 셈입니다. 이번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한중 FTA가 실질 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떠오르는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거리가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2012년을 1차로 무려 14차까지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작년 6월 마침내 정식 서명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국회 비준동의 등의 발효 절차만 남겨놓은 한중 FTA. 우리나라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주요 기관의 분석 결과 앞으로 10년간 국내 총 생산이 0.96%, 소비자 후생 146달러가 증가되며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남의 경제 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남의 주요 수출국 1위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남이 상대하는 최대 무역 흑자국도 중국입니다. 우리 지역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자동차,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전자 등 이런 대중국 어떤 그 대외 수출 무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제조업들에게는 그만큼의 기회가 열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한중 FTA 체결은 충남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충남은 사실 중국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충남의 전체 수출의 약 44%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하권까지 합치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충남 경제의 성장이 바로 중국 경제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중 FTA는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FTA 타결로 서해안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거리 때문인데요. 대중국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서해의 항들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한중 FTA 대책으로 서해안밸리를 조성해 국내 기업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인천과 경기, 전북, 전남까지 서해안을 따라 기업밸리 구축이 거론되지만 충남만 공교롭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전략 마련이 필요하게 된 상황. 충남에는 당진, 대산, 태안, 보령, 장항에 5개의 무역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산의 항구 대산항을 환황해권 전진기지로 앞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충청남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충청남도에 있어서 대산항은 매우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도 있고 보령항도 있고 각각의 항의 특징이 있고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만, 대산항은 화학 5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대중국 전진 항만으로서의 가장 짧은 항로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데는 그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 100길로 갈 때 한 1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근데 대산항은 339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단 거리라서 가장 중국과 가까이 있는 이 서산의 입지적인 여건,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만 나간다면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산항은 1991년에 개항된 충남 서산의 무역항입니다.
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울산, 여수에 이어 석유화학 분야에선 전국 3위의 무역항입니다. 대산항이 갖춘 조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대산항은 평균 수심이 14m로 제한권 항만에서 제일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어 대형 선박 접안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있고 수도권과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류 흐름의 중심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 규모는 전체가 30선석입니다. 그중에서 국가 부두가 4선석이고 민간 부두가 26선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동량은 7,300만 톤이 되겠고 주로 이제 그 화물 종류는 유화학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약 한 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대산 유화단지를 배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산항의 첫 번째 강점은 서해안의 항중, 중국과 가장 가깝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용안항까지 불과 339km. 이는 서해 인천항, 평택항의 거리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조사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31개 항 중 6위입니다. 또한 석유 제품 처리 부두 증설에 힘입어 앞으로의 물동량은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대중국 교류에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진출을 위한 교도부가 즉 가장 중심이 되는 항이 대산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작년부터 중국과 FTA 체결되는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물동량은 엄청나게 더 폭증할 거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대산항은 중국 무역의 대전쟁기지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중인 물동량과 석유화학에 특화된 항구라는 점.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 면제의 이익도 예상되는데 이 또한 충남이 대산항에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한중 FTA 타결로 인해서 관세율이 인하 내지는 철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았던 석유화학 제품이나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해서 대산항이 절대적으로 더 유리한 그런 기회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입지적 조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물동량. 이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대산항이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해 보입니다. 14억 중국 시장과 근접한다는 것은 충남의 굉장한 기회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 성장하는 중국 경제를 잘 활용한다면 충남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대산항과 같은 대중국 물류 거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충남 발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해양수산청은 대산항의 국제 여객터미널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 6월 국제 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중국과의 거리가 조금 더 좁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충남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이 내년에는 이제 또 중국과 또 백길이 열리면서 여객과 물류의 이동이 훨씬 이제 많아지고 활발해지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대산항이 원래 산업항으로 출발을 했지만 여객항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인천항이나 평택항 인근 이런 항과 어떤 비교해 볼 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산항이 이러한 교류의 중심 항만으로서 무역항으로서 또 여객선의 취항을 계기로 대중국 관광객과 교류의 중심항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에서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대산항. 이 무역 거점이자 여객항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충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산항의 파급 효과를 충남 발전으로 이어지게 할 인프라가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8월 27일 인천항에는 크루즈 한 척이 도착합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은 건데요. 6천여 명의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퀀텀 오브 더 시즈가 도착하자 한동안 조용하던 항구가 북적입니다. 크루즈 기항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29척의 크루즈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9월 8일 또 다른 크루즈의 입항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상하이에서 출발해 제주와 인천을 거쳐가는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2천여 명의 중국인들을 태우고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크루즈가 입항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입니다. 그전에는 연간 한 8척에서 10척이 들어오는 것이 평균적인 수준이었으나 2013년 이후로 연간 90회가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가 끝나자 인천항을 통해 크루즈를 타고 오는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중국 관광객들은 관광과 쇼핑을 주로 즐겼는데요. 관계당국은 그로 인한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천항은 크루즈에 앞서 카페리가 주로 드나드는 국제 여객터미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인 시발점이 되는데요. 예, 저희 터미널 인천항에는 9개 선사에서 10개의 중국의 해안 도시를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녕성에 있는 단동항을 포함하여 중국 동부 지방 전역에 걸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카페리 항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2천에서 3천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그들은 어떤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我来自中国大连，然后今天是第一次来韩国，非常希望去仁川、首尔这些地方转一转，因为我非常喜欢韩剧。我想知道今天你的日程。今天是参观一下仁川港，还有仁川附近的一些景点。那么你做过这以前你知道仁川吗？知道。 하지만 인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입국하는 관광객은 극히 드뭅니다. 중국 관광객은 많이 온다지만 인천시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그 인프라는 뭐 세계적으로는 규모로 돼 있고 하지만 인천에 체류하면서 인천을 관광하고 돌아가시는 관광객은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5% 정도밖에 안 된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출국자의 인터뷰를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15%, 8%, 7% 이렇게 가다가 지금 작년에는 5%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쉽게 얘기하면 인천에 대한 뭔가 필이 꽂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서울이 80.4%로 1위, 제주가 13%로 2위, 인천은 5%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천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서울로 가는 길목 역할만 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줍니다. 仁川呢？这叫仁川，我没去过。去过的地方啊，这是我们要去首尔。知道仁川，但是没有了解。那么第一次来过吗？这是第一次。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긴 하지만 그들의 관광 일정에는 인천을 둘러보는 코스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일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 창덕궁 갔다가 명동 갔다가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배는 인천으로 들어와도 사실 뭐 인천 관광하고 이러진 않겠네요. 아니요, 인천은 청와대하고 창덕궁, 롯데. 시간이 빡빡해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가진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인천에 나갈 때 물어보면 인천 왔다 갔다 얘기를 하지. 기억에 남는 게 서울, 보통 중국 관광객 코스가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 타든 어찌됐든 서울 직행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 여기는 거쳐가는 장소일 뿐이지 실제 인천의 관광 상품을 둘러보고 여기서 먹거리를 먹고 놀고 하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서산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 계획이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객터미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내년 말에는 5시간이면 중국에 갈 수 있는 국제 여객선이 뜰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산 국제 여객터미널의 완공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 충남도 중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이 위치한 서산시의 기대도 큽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이 건설이 되면서 중국과의 그런 백길이 열리면서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국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서산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권의 이 발전을 견인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발전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 여객 터미널 이 건설의 가장 큰 어떤 그 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 예정했던 서산 대산항, 중국 롱앤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쾌속선 운항사가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떼면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제 여객선 완공을 앞두고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산항에서 중국 용안항으로 가는 새 항로의 국제 여객선 종류가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당초 쾌속선을 대기로 했던 스웨덴 합작사가 참가를 거부하면서 완공이 되더라도 여객선 취항이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10,000톤이 넘어가는 쾌속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스웨덴이 그 사업 자체에 참가를 자기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에 빠진 거죠. 일반 여객선이냐 아니면은 쾌속 페리우냐에 따라서 여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객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래서 현재 이 협상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올해의 한중 그 협상에서 이 주제가 선박을 정해야만 이제 내년 한 6, 7월 달에 이 여객선 부두가 완공되면 바로 취항이 될 텐데 중국에서는 아직 이제 그 여객선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 용안과 완공이 다가오는 시점을 앞두고 심각한 문제인 만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서산시를 방문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것을 투입하는지 중국과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카페리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원래 예정했던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대산항이 중국 관광객을 맞아 환황의권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없던 관광객이 뭐 항로 열린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그들이 대산항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주 목적지를 충남을 생각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요가 지속되느냐, 더 이제는 확대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지속과 확대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과연 매력성을 어떻게 좀 관광객들에게, 그러니까 잠재 관광객이죠, 중국의 잠재 관광객들에게 알려주고 부각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산항으로 입국할 중국 관광객들을 충남으로 유치하고 이것이 지역에 파급 효과를 주기 위해선 관광객을 머물게 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 경기, 특히 서울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원하는 활동이 쇼핑하고 외국인 카지노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수요를 이제 충남 쪽으로 만약에 좀 돌리려고 하면 그 지금 쇼핑 분야 또 카지노로 할 수 있는 뭐 복합 리조트 이런 것들이 충남 쪽에 좀 조성이 돼야지, 지금 대산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서울 쪽으로 빠져나간 인원이 아마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관광 인프라가 장기적으로는 좀 돼야지 이쪽 충남 쪽으로 좀 그 거점으로 해서 이제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가면 더 좋아지겠죠. 뭐 길도 제대로 닦아지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내에 진입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숙소나 먹는 뭐 식당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그 시에서 군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일단 체류가 돼요. 체류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서울로 올라가진 않거든. 뭐 한두 군데 분명히 관광지를 들렸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올 때도 역시 배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숙박이나 먹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여행을 가면 숙박하고 먹는 거니까 요런 거를 잘 조성해 놓으면 나머지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결국 잠잘 데 없으니까 잠잘 수 있는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숙박이나 먹거리, 관광 상품과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서산시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대산항 국제여객선 그 터미널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좀 특급 호텔 규모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고, 그 시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그 시점에서는 어떤 숙박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서산만의 어떤 인프라와 자원, 여러 가지 이런 걸로만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모기는 어렵다.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인접 시군과 공조를 취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남에서 또 면세점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대전에 있는 뭐 신흥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규모를 확대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굳이 뭐 경기권으로 안 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쇼핑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충남 쪽하고 이제 오히려 여기 이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뭐 특산품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숙박 등의 관광 인프라뿐만 아니라 대산 국제 여객터미널과 연계할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충남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이 사람들, 중국 관광객들은 1시간 거리 가깝다는 거에서는 커다란 어떤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동하는 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3시간을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그리고 보통 1박 2일 뭐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세이브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최단거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죠. 단순하게 지금 충청권이 갖고 있는 이 관광 인프라 가지고는 중국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시설이 굉장히 크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지역 내에서도 대산 국제 여객터미널 조성과 발맞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 중입니다. 쇼핑을 서울하고 충청남도가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며 자연경관 뭐 이런 걸 가지고 제주도하고 안면도 자연경관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주도하고 과연 같이 경쟁해서 경쟁 우위가 있겠느냐. 냉정하게 판단을 하되 그렇다고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병행해서 하되 충남 특색을 충남이 갖고 있는 특색, 비교 우위 이런 데다 중점을 둬가지고 거기다 선택과 집중이겠죠. 선택과 집중 원리로 거기다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전략이 일단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산 국제 여객터미널이 활성화되고 중국 관광객들이 충남을 찾아오게 되면 지역에 지지부진했던 사업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특히나 20년 이상 표류하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도 활로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이제 사업지구가 약 한 100여만 평 되다 보니까
한 개의 사업자가 와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어떤 그 위험 부담도 있고 초기 투자비도 많다 보니까 사실 우선 협상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그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의한 끝에 이거를 4개 지구로 분리 개발하면 어떤 사업의 리스크도 좀 감소되고 사업자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보통 시장을 국내 관광 시장으로 보다 보니까 그 개발을 충당할 정도의 어떤 수요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부족한 수요 부분들을 충분히 마련할 잠재성이 있는 어떤 시장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는 제주의 사례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첫째가 맑은 공기, 그 아름다운 자연 공간입니다. 보다 쉬운 접근성. 좀 예를 들면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만약 배로 이용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 볼 때 제주도의 사례를 볼 때 충분한 중국 관광객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어떤 수요를 이제 충족해서 어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충남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마련해줄 대산항. 중국 관광객들이 충남을 찾아오게 되면 관광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시급한 문제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어떤 다른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이 항공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오건 아니면은 청주로 들어오건 인천으로 들어오건 하여튼 그곳을 놔두고 대산 항로를 통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딱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1시간 내, 1시간 이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대산항에서 이 다른 곳과의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대산항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서해안 최대 수건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고배 이후 세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산항 부근 국도. 이곳은 커다란 화물차들이 붐비면서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 길이 대산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국제 여객터미널도 완공되는 대산항은 현재 직접 연결된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전국 6위 물동량의 항구라는 게 무색한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일단 고속도로 연결입니다. 대산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31개 국가 항만 중에 6다 항만에 속하는 이 항구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자동차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많은 자동차들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죠. 교통 문제 또는 어떤 사망 사고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도로 파손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낭비 요소가 생기고 물류의 이동이 또 그만큼 늦어지겠죠. 대산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5년과 9년 두 차례에 걸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올랐지만 두 번 모두 탈락했습니다. 지자체에 계속되는 건의에 올해 4월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는데요. 10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계속 탈락했던 이유는 뭘까요? 기획재정부가 KDI를 통해 예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기준치에 못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예타를 여러 번 한 경우 잘 없거든요. 한 번에서 사업이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이거는 계속 뭐 0.5에서 6 올라갔다가 뭐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런 도로가 잘 없거든요. 고속도로라는 게 다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통과교통량도 많고 그런 도로인데 대산당진은 이게 딱 끝이지. 더 통과교통이 없는 거죠.
이제 대산 당진에서 발생하는 화물차가 주로 오고 다른 교통량이 거기를 거쳐서 딴 데 갈 수 있는 그 교통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예비타당성 지침 기준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지금 B씨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화물 차량이 전환됐을 때 그 편익은 따지면 굉장히 큰데 지금 화물 차량 전환 비율이 뭐 승용차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B씨가 안 나오는 거죠. 그동안 충남도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공동 건의문을 서명하는 등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호소한 겁니다. 중앙정부한테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 주민, 서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한번 세게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최근 서산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향후 건설된 이후 30년간 160억 정도의 순현재 가치가 파생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투자되는 비용 대비 사회적인 편익, 교통 편익을 봤을 때 사전타당성 결과에서는 B씨가 1이 넘는 결과가 나왔으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산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을 전국 각지로 수송해야 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물류 비용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국내에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데 울산이 있고 여수가 있고 또 우리 서산 대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울산과 여수는 이제 국가 산단이거든요. 국가가 이제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단인데 비해서 우리 서산 대산은 이제 개별 산단입니다. 각 기업들이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입지를 찾다가 보니까 대산항 주변으로 와서 둥지를 틀고 지금 현재 이제 2단계까지 와 있는데 국가 산단이 아니고 개별 산단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 차원의 어떤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는 3대 대표 산단인 대산, 울산, 여수가 주도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울산과 여수의 도로 접근성을 보면 울산 6km, 여수 15km인 반면 대산은 40km 이상 떨어져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물류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저희들 대산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아주 저희들 물류비나 각종 전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접근성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향상이 되고 저희들은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정말 향상시켜야지 기업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로에 돈이 줄줄 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낭비되는 대산단지 물류 비용도 문제지만 곧 조성될 국제 여객터미널로 인한 교통량 증가 또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국도 주변의 사고 위험성입니다. 대형 차량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 국도의 신호등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신호 위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 마을에 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완만하게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브를 운전자들이 꺾지를 못합니다. 고개에서 내려다 보니까 과속을 하는 바람에 꺾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복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네.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주민들이 이제 농촌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도로를 건너야만이 버스를 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네. 주민들이 건너질 못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달리는 화물차 주변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산읍 주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산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통과는 절실해 보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기준치인 1이 나오지 않아 탈락했던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인데 1이 안 돼도 통과돼 지원받은 사례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PC가 낮을 경우에도 정책적 타당성 그 가치를 높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지역 낙후도 뭐 산업 하급 효과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정량적인 게 아니거든요.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굉장히 정책적 분석에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충남에 있는 사업들이 그런 쪽에서 정책적 타당성 조사 쪽에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경향이 많은 거죠. 환황액권 시대를 맞는 충남에게 중요한 관문이 되어줄 대산항. 이를 위해 대산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기존의 정성적인 평가 항목들에 대한 지표들을 조금 다양하게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대산 당진 그 노선만 볼 게 아니라 충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들이 구축되었을 때 그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세종시도 개발돼 있지, 백제도 좀 유네스코 거기 돼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은 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뭐 관광이라든지 산업 파급 효과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환황액권 시대를 앞둔 충남. 대산항과 더불어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관광과 교통 인프라 준비는 앞으로의 과제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2번의 탈락 고배를 마시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다시 선정된 만큼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충남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를 기대합니다.